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에 최고점을 찍은 후 현재는 약 117, 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고점은 약 123, 0달러 되었죠. 지금 세부 차트에서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4시간, 1시간 차트 구간에서 이 구역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세부 차트뿐만 아니라 앞서 닫힌 데일리 차트에서도 패턴이 형성되었고 어제는 횡보 구간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2, 3% 정도 하락하면 제 경우에는 연속으로 2, 3번 손절이 나더라도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곧 다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서 정상 모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풀옵션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데이 차트의 방향성이 꽤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CPI 이슈로 인해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수치는 이 점칠로 나왔고 최근에는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이슈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로열뱅크에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다른 모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M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환, 금 다양한 통화상 거래 계정이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클립이 업데이트됩니다. 주간 단위로 개인 포트폴리오 조정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 가능하며 아세트 웨이브 3 리스팅도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50개 자산까지 확장 계획입니다. 클래스 쪽에서도요, 현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Begin to Win과 Ghost Burn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egin to Win 클래스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기초 다지기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마켓 사이클,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트레이딩 조건 설정 방법, 손익 계산 방법 등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트레이딩에 관한 모든 기초를 다룹니다. 그리고 거입빛 클래스는 좀 더 고급 내용을 다루는 수업으로 스노우볼 전략, 가치 고정을 위한 숏 포지션, 그리고 타임프레임별 차트 분석 등에 대해 가르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트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아침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꽤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이더리움 계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더리움이 약 4,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OP, 벙 같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ARB, PYTH, PEPE, 그리고 품 같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SEBIP 같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각 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쪽은 약 118, 0달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세부적인 흐름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그 세부 흐름이 지지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잠깐 전화가 와서 주문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문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2-3개 포트 정도 옵션까지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렌드 인덱스 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70입니다. 한번 세로 고침해 볼게요. 아마 70일 것 같네요. 아직도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여전히 탐욕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이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24시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포트폴리오에서 증발했습니다. 이게 롱 포지션 쪽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어제 롱 포지션이었죠? 롱 포지션에서 3억 600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숏 포지션에서는 1억 8,700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데일리 차트에서 봤던 디퍼런스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숏 포지션이 청산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켜봐야 해요. 아까 디스코드에서 말씀드린 이 시간 차트가 버텨줄 수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만약 버텨준다면 저는 일단 포지션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 만약 진짜 트렌드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도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트렌드가 안 나오면 일단 포지션을 닫고 다시 진입할 타이밍을 찾을 겁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쪽의 메리 리턴, 여러분 7월입니다. 7월에는 현재 9% 넘게 상승 중인데 이게 좋은 트레이드 수익률이냐고 묻는다면 이 정도 수익률은 그래프에 변동성이 생길 위험이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번 달 중에 윗꼬리가 생기거나 7월이 예를 들어 1% 상승으로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면 그때는 그래프에 바로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힘들어집니다. 특히 2%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월간 차트의 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바트화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에서도 역시 그래프에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윗꼬리가 생기기도 했고 차트 구조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바트화는 자정에 마감하지만 달러화 쪽은 오전 7시에 마감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주로 달러 차트를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 차트를 주로 참고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바트화와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을 바트화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저는 오전 7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만 자정에 마감하는 차트에서의 움직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트화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업데이트인데요. 여러분 플러스 무려 14건이 200건 넘게 추가로 매수됐습니다. 꽤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이더리움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297건이고 그 전날에는 1000건 가까이 매수됐어요. 이것도 꽤 강한 매수세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라운드가 얼마나 강할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갱신하면 알트코인들도 상당 구간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코인이 다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코인들은 구조상 최고가 근처까지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깊게 조정받았던 코인들 중에서는 아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간 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온다면 일부 코인들은 최고가 근처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코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금리 인상 관련 폴 쪽을 살펴보면 잠깐 새로 고침 좀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14일 정도 남았습니다. 금리 조정은 아마도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94, 97.4%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뉴스 흐름을 보면 만약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게 된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통화든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모두 붕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도이체방크 쪽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켜봐야겠고 어제는 CBI 수치가 2.7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0.14까지 반등해서 시장이 이 구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데이 차트가 마감된 모습을 보면 약간의 그래픽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픽 신호가 데이 차트에서 좋은 신호냐고 묻는다면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슬로우다운 브레이크의 신호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은 데이 차트에서 일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아래쪽에서 그래픽 신호가 여러 번 나왔고 반복되다가 결국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만약 옆으로 횡보하다 다시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난다면 저는 아마 숏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열어둔 숏 포지션이 약 10,000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어제는 피크가 약 30,000원 정도였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트레이딩 관점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코드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위쪽에서는 사투리 억양이 좀 섞여서 말을 계속하다 보면 혀가 꼬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말을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월간 차트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RSI가 76.3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예전 고점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수치와 함께 해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이 올라오면서도 76.3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다이버전스가 전체 큰 그림에서 버텨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약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세는 3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일이었죠. 2014년. 그런데 지금은 이미 2025년에 와 있고 여전히 다이버전스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게 꼭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를 수는 있지만 오르더라도 힘이 약하고 조정이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점에서 머리가 꺾이면서 하락하거나 혹은 횡보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꽤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걱정하는 게 맞죠?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이번에는 주간 차트 쪽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간 차트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캔들이 꽤나 중요한 결정적인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그래핑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면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신고점을 찍고 그래핑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건 시장이 큰 그림에서 횡보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중요하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약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는 주간 차트와의 배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간 차트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포지션을 유지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 차트와 오버 차트 사이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이버전스 쪽에서 차트가 덮여 있는지 아니면 그래픽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확인은 주간 차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데이 차트 쪽을 볼게요. 아까 설명할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말이 좀 꼬였던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데이 차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이 차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다이버전스가 있죠. 그런데 RSI가 아직 뚜렷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이드웨이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쏟아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차트를 볼 때 지금은 위쪽으로 시파가 한 번 더 스윙해서 약 13만 달러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로 흔들리면서 1, 2, 3, 4, 5파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3개의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3개의 파동이 끝났냐고 물으신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래프상에서 그림자 윗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3개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 번째 파동이 나오면 바로 웨이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위기 생기거나 그래프상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작은 구간에서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반전이란 것이 꼭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 횡보 사이드웨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모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에서 C로 움직이는 구간은 5파동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5파동이 나오면 1, 2, 3이 진행되고 이 구간이 매우 강한 상승 분리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웨이 횡보가 나오고 다시 5파동이 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이드웨이 구간이 바로 4파동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어떤 패턴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저는 작은 구간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를 지켜주면 매도하고 나오는 식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아래 구간에서 트레이딩하다 손실을 봤었죠. 그런데 이번에 위쪽 구간으로 올라왔을 때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서 이익을 냈습니다. 잃었던 손실의 절반 정도는 회복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가격이 이 이동평균선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실을 전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포트 상황이 딱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위쪽에서 두세 개 포트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세트의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웨이브 5의 끝부분 세트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세 번의 스윙이 나오고 다섯 번째에서 끝나는 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횡보 사이드웨이일 수도 있고 또는 점점 좁아지는 다이애고날 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 역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조정하고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다시 조정하고 또 한 번 새로운 고점을 만든 뒤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패턴은 저희가 꽤 걱정하는 패턴입니다. 이전에 파동의 끝부분에서 이런 패턴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죠. 흔들리고 흔들리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은 방향을 잡으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도 있고 미리 정리하고 위쪽에서 다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면 아직 하방 위험이 꽤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진입하고 싶다면 어제의 저점 근처에서 진입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웨이브 3 쪽을 보면 이게 정말 큰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나오면 슈퍼 불리시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이번 달 안에 거의 매일 10%씩 강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요?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빨리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약 15일 정도면 이 파동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주간 단위로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올라가야 해요.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약 13만 근처를 신속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만 근처 구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슈퍼 불리시하게 볼 수 있는 웨이브 3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슈퍼 불리시가 되려면 빨리 올라가야 해요.
만약 지체하게 되면 차트가 점점 더 해석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요. 수평 구간에서는 만약 가격이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정말 강력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13만을 돌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머무르며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의 변동폭은 약 40% 정도입니다. 즉 강하게 돌파하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약 40%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먼저 조정이 온다면 지금은 50% 정도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일리 차트에서 여러 신호가 섞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전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림상으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데일리 차트에서 매수세가 반전해서 들어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이 구간에 머물면서 약간 0.3 정도의 조정만 주고 다시 하락한다면 아래쪽 구간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쪽 구간에서는 첫 번째 이동평균선인 115선이 지지해줄 수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지지하지 못한다면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도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횡보하면서 스윙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퍼센트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할 거는 각 경우의 확률이 몇 %인지 첫 번째 케이스는 몇 %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몇 %인지 계속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의 구조적 패턴을 참고해서 그때그때 확률을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렌드 라인 쪽을 보면요. 트렌드 라인이 거의 모래 위를 건드리듯이 테스트하러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닿지는 않았어요. 이 선이 중요한 선인데 만약 이 선까지 내려와서 테스트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반등이 실패하고 매도세가 계속된다면 아래 박스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래 박스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구간은 매매하기가 꽤 어렵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고점을 돌파한다면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어요. 단 아주 강하게 130, 0, 150, 0까지 치고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SMC에 관한 것입니다. SMC는 눌림목에서 따라가며 매매하는 것으로 이론에 따라 트레이딩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에 따라 트레이딩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특별한 게 없고 여기와 여기의 지지선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금은 여전히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계속 횡보하고 있고 예전처럼 스윙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고점이 나오고 다우 지수가 위쪽에서 신호를 주면 저는 한 가지 방식으로 매매할 것이고 만약 가격이 떨어져서 다우 지수가 아래쪽에서 신호를 주면 위쪽 스윙 구간에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양쪽 모두에서 스톱로스에 걸릴 확률이 거의 비슷하게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립 모드로 머무르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전 신호나 약세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한쪽 방향으로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다. 금 쪽을 보면 지금 금은 꽤나 조용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이 곧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인터뷰한 그분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서 언급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도 이런 차트를 활용해서 트레이딩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자산 쪽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반등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를 보면 여전히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어제 1% 하락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마감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점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꽤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신호들이 점점 상방에서 반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이 약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반전이 일어난다면 혹은 진짜로 더 올라가려면 제가 말했듯이 하루에 10%씩 오르는 강한 상승세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알트코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이 다시 알트코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은 지금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매도세를 맞은 후에 이더리움이 바로 급등했습니다. 자금이 이더리움 쪽으로 다시 유입되고 있는 것 같네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눌림목을 기다리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스윙이 나온 이 상승이 아직도 괜찮은지, 이 상승폭이 몇 % 정도 되는지 물어보면 대략 8%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롱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구간이 이미 눌림이 끝나고 그리고 3파로 올라가는 것인지 슈퍼 불리시한 상황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슈퍼 불리시하면 타겟이 꽤 멀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바로 위쪽의 고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다시 힘을 받을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트코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리스크 대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면 진입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에 액션을 취할 것이고 알트코인에도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더리움에 액션을 취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지금은 좀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봤듯이 시장이 꽤나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트레이딩 컨디션도 아직은 속도를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구간처럼 우리가 가속할 수 있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비트코인도 함께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서로 잘 맞지 않는 시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알트코인 쪽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한번 면밀히 살펴볼게요. OP는 아까 보니까 무려 7%나 크게 튀어 올랐더라고요. 7% 정도의 상당한 반등이 나왔고 다시 위로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저점이 과연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기존의 중요한 저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죠. 바로 이 매우 중요한 저점이에요.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보면 이미 새로운 신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바이낸스 기준으로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저점이 아직 굳건히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웰 관련한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제임스 씨가 LBDC를 꽤 많이 들고 있었고 또 LPP도 가지고 있었죠. 지금 페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박스권, 즉 사이드웨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매력적인 매수 L 포인트는 아래쪽이라 생각해요. 저점이 거의 저점에 가까워졌고 이전에 다이버전스 발생했던 아래쪽 구간 근처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 매수 L은 저항에 걸릴 수 있겠죠. 페피 이야기인데 더 좋으려면 이 박스권 돌파, 브레이크아웃해서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후에 알트코인들을 초벌로 선별해 볼 생각이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조건을 기다려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 구간까지 조정이 올 수 있고 그때 매수해서 이 저점에 베팅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비트코인이 조건에 맞게 움직여서 진입 범위에 들어와야만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조건이고요. 여러분도 각자 조건을 세팅해보세요. 조건이 있으면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혹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저희는 매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참여해서 함께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 비트코인 쪽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일봉 차트를 닫은 이 그래플링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도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일봉 차트가 불안정할 수 있으나 세부 차트에서 매수세 유입을 지켜봐야 합니다.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면 고점을 노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추가 하락을 위한 조정 커렉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도 여전히 풋옵션과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사라진 이익의 절반 정도는 이미 커버했습니다. 만약 추가로 약 3% 더 하락한다면 아마도 전부 커버할 예정입니다. 곧 다시 리밸런싱을 하고 전략도 새롭게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의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거래소 인터페이스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은 스크립트 끝 영상 참고하세요.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 두었으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튜브 렁둔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암호화폐와 테크니컬 마켓 관련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골프가